안녕하세요. 따뜻하고 편안한 목소리로 책 읽어드리는 이나읍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지난번에 읽어드렸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읽고서 짧지만 강한 울림을 준 작가 클레어 키건에 관심이 생겨서 전작 소설인 맡겨진 소녀를 사서 읽었는데요. 같은 듯 다른 느낌을 주는 단단한 소설이었습니다. 단번에 읽어내려간 뒤에는 이 새로운 전율을 표현할 새로운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라고 말한 김금희 작가의 후기와 소설이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정수를 펼친다 라고 한 김보라 감독의 칭찬까지, 그리고 키건은 간결한 단어로 간결한 문장을 쓰고 이를 조합해 간결한 장면을 만들어 나간다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부러움까지 샀다고 합니다. 이 책의 시작은 사랑이 없는 가정에서 무심한 부모 아래서 지내던 한 소녀가 먼 친척의 집에 맡겨진 어느 여름날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다정히 눈을 맞추며 말해주고 넘어질까 걱정하며 손을 잡고 걸어주는 따뜻한 어른을 처음 만나본 소녀는 부끄러운 일도 비밀도 없는 이곳이 당분간 내 집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실제로 말없는 소녀라는 제목으로 영화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어른들에게 아무렇게나 대우받고 상처받은, 하지만 이미 어른으로 자라버린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 그토록 작고 힘이 없었던 네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던 건 너의 탓이 아니라고, 그건 네 잘못이 아니라고 다독여줍니다. 단어 하나 낭비하지 않는다는 키건의 소설 맡겨진 소녀, 낭독 들으러 함께 떠나보시죠. 부엌을 지나 카펫 깔린 계단을 올라가자 널따란 방이 나온다. 캔드록 자수 이불이 깔린 커다란 더블 침대 양옆에 램프가 하나씩 있다. 알겠다. 여기가 두 분이 주무시는 곳이다. 왠지 모르지만 나는 두 사람이 같이 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아주머니가 나를 욕실로 데리고 들어가 욕조 마개를 막은 다음 수돗물을 제일 세게 튼다. 욕조물이 차오르자 흰 욕실이 어딘가 변해서 눈앞을 가린다. 전부 다 보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손 들어보렴. 아주머니가 말하고는 내 원피스를 벗긴다. 아주머니가 물 온도를 확인한 다음 나는 아주머니를 믿고 발을 넣었지만 물이 너무 뜨겁다. 들어가 봐. 아주머니가 말한다. 너무 뜨거워요. 금방 익숙해져. 증기 속으로 한 발을 넣어보지만 될 듯이 뜨거운 건 똑같다. 나는 물속에 발을 넣고 가만히 있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생각하지만 곧 생각이 바뀐다. 참을 수 있다. 이렇게 뜨거운 물에 몸을 깊이 담그고 목욕하는 건 처음이다. 엄마는 우리를 목욕시킬 때 물을 최대한 적게 쓰고 가끔은 같은 물로 씻길 때도 있다. 잠시 후 나는 뒤로 누워서 증기 사이로 내 발을 문질러 씻기는 아주머니를 본다. 손톱 밑에 때는 족집게로 빼낸다. 아주머니가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샴푸를 짜서 내 머리카락에 칠하고 거품을 낸 다음 물로 헹궈낸다. 그러고 나서 나를 일으켜 세우고 천으로 온몸에 비누칠을 한다. 아주머니의 손은 엄마 손 같은데 거기엔 또 다른 것, 내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 것도 있다. 나는 정말 적당한 말을 찾을 수가 없지만 여기는 새로운 곳이라서
새로운 말이 필요하다. 이제 옷 입자. 아주머니가 말한다. 옷이 없는데요? 그렇겠네. 아주머니가 잠시 말을 멈춘다. 당장은 우리 집에 있는 낡은 옷으로 되려나? 전 상관없어요. 착하기도 하지. 아주머니가 나를 데리고 부부 침실을 지나 계단 반대편 방으로 가서 서랍장을 뒤진다. 이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아주머니는 예전에 유행했던 바지와 새 체크무늬 셔츠를 들고 있다. 소매와 바지가 너무 길지만 아주머니가 돌돌 말아 올려주고 캔버스 벨트로 허리에 딱 맞게 조여준다. 됐다. 아주머니가 말한다. 엄마가 매일 팬티를 갈아입으라고 했어요. 그거 말고 또 뭐라고 하셨니? 두 분이 원하는 만큼 저를 데리고 있어도 된다고요. 이 말에 아주머니가 웃음을 터뜨리더니 엉킨 내 머리카락을 빗으로 빗어주고는 조용해진다. 이 방은 창문이 열려 있어서 잔디밭과 텃밭이 보인다. 줄지어 자라는 채소들, 빨갛고 뾰족뾰족한 달리아. 불 위에 뭔가를 물고서 천천히 두 조각을 낸 다음 한 조각, 또 한 조각을 먹는 까마귀. 나랑 우물에 가보자. 아주머니가 말한다. 지금요? 지금은 안 되니? 이 말을 하는 아주머니의 말투 때문에 왠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거 비밀이에요? 뭐?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나를 돌려세워 자신을 마주보게 했다. 나는 여태까지 아주머니의 눈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아주머니의 눈은 짙은 파란색인데 군데군데 다른 파란색이 섞여 있다. 이 집에 비밀은 없어. 알겠니? 나는 대답하고 싶지 않지만 아주머니는 대답을 바라는 것 같다. 알겠지? 애가 아니야. 네라고 해야지. 뭐라고? 네라고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네, 이 집에 비밀은 없어요. 비밀이 있는 곳에는 부끄러운 일이 있는 거야. 아주머니가 말한다. 우린 부끄러운 일 같은 거 없어도 돼. 알겠어요. 나는 울지 않으려고 심호흡을 한다. 아주머니가 내 어깨에 팔을 두른다. 넌 너무 어려서 아직 모를 뿐이야. 이 말을 듣자마자 나는 아주머니가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서 언제나처럼 모르는 일을 모르는 채로 지내고 싶다고 생각한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아주머니가 식기실에서 아이언 양동이를 꺼낸 다음에 나를 데리고 밭으로 내려간다. 처음에는 낯선 옷 때문에 불편하지만 걷다 보니 금방 잊어버린다. 킨셀라 아저씨네 밭은 넓고 평평하고 전기 울타리로 길쭉하게 나뉘어져 있다. 아주머니가 전기 충격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면 울타리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한다. 바람이 불자 키가 큰 풀들이 구부러지면서 은색으로 변한다. 한쪽 구획에서는 키 큰 홀스타인 젖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서서 풀을 뜯는다. 우리가 지나가자 몇 마리가 고개를 들고 쳐다보지만 도망가는 소는 한 마리도 없다. 젖통이 크고 젖꼭지가 길다. 젖소들이 뿌리만 남기고 풀을 뜯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는 계속 걸어가고 양동이의 가장자리를 타넘는 바람이
가끔 속삭인다. 우리 둘 다 말이 없다. 가끔 사람들이 행복하면 말을 안 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 생각을 떠올리자마자 그 반대도 마찬가지임을 깨닫는다. 우리는 곧 목책 중간의 사다리를 넘어 풀숲 사이로 사람이 다닌 흔적이 많고 바싹 마른 길을 따라간다. 흰 나비들이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길쭉한 밭을 따라 길이 구불구불 이어지다 마침내 작은 철문에 도착한다. 넓은 돌계단을 내려가면 까만 물이 찰랑거리는 우물이다. 아주머니가 풀밭에 양동이를 내려놓더니 내 손을 잡고 같이 내려간다. 이것 봐, 아주머니가 말한다. 여기 물이 얼마나 많은지. 이달 1일 이후로 소나기가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누가 생각하겠니? 이 아래쪽은 시원하고 고요하다. 숨을 쉬자 내 숨결이 고요한 우물 입구에 가닿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나는 돌아오는 내 숨소리를 들으려고 잠깐 동안 좀 더 세차게 숨을 쉰다. 아주머니가 뒤에 서 있지만 내 숨소리가 연달아 돌아와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그게 자기 숨소리라도 되는 것처럼. 맛보렴, 아주머니가 말한다. 네? 컵으로 떠서 아주머니가 어딘가를 가리킨다. 벽에 머그잔이 걸려있는 것이 보인다. 먼지 앉은 에나멜 안에 그림자가 담겨있다. 나는 손을 뻗어 못에 걸린 머그잔을 빼낸다. 내가 우물에 빠지지 않도록 아주머니가 바지벨트를 잡아준다. 생각보다 깊어. 아주머니가 말한다. 조심해. 이제 태양이 기울어서 일렁이는 물결에 우리가 어떻게 비치는지 보여준다. 순간적으로 무서워진다. 나는 아까 이 집에 도착했을 때처럼 집시아이 같은 데가 아니라 지금처럼 깨끗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고 뒤에서 아주머니가 지키고 서 있는 내가 보일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다음 머그잔을 물에 담갔다가 입으로 가져온다. 물은 정말 시원하고 깨끗하다. 아빠가 떠난 맛. 아빠가 온 적도 없는 맛. 아빠가 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맛이다. 나는 머그잔을 다시 물에 넣었다가 햇빛과 일직선이 되도록 들어올린다. 나는 물을 6잔이나 마시면서 부끄러운 일도 비밀도 없는 이곳이 당분간 내 집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주머니가 나를 끌어당겨 풀밭에 다시 안전하게 올려놓은 다음 혼자 내려간다. 양동이가 옆으로 잠시 떴다가 가라앉아서 꿀꺽꿀꺽 반가운 소리를 내며 물을 삼키더니 수면 밖으로 나와 들어 올려진다.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오솔길을 따라 밭을 다시 지나올 때 내가 아주머니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없으면 아주머니는 분명 넘어질 것이다. 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다가 평소에는 틀림없이 양동이를 2개 가져왔다는 결론을 내린다. 나는 이런 기분을 또 언제 느꼈었는지 기억하려 애쓰지만 그랬던 때가 생각나지 않아서 슬프기도 하고 기억할 수 없어 행복하기도 하다. 그날 밤 나는 아주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하겠구나 생각하지만 아주머니는 그러는 대신 이불을 단단히 덮어주면서 평소에 기도를 한다면 침대에서 짧은 기도를 몇 마디만 하라고 말한다. 창유리 너머로 낮의 햇빛이 아직도 반짝인다. 아주머니가 빛을 가리려고 커튼 레일에 담요를 걸다가 그대로 멈춘다.
이대로 두는 게 좋겠니? 에, 내가 말한다. 네, 캄캄한 게 무서워? 나는 무섭다고 말하고 싶지만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괜찮아. 아주머니가 말한다. 상관없어. 우리 방을 지나면 화장실이 있는데 거길 써도 되고 여기 요강 있으니까 이걸 써도 돼. 전 괜찮을 거예요. 내가 말한다. 엄마는 괜찮니? 무슨 뜻이에요? 너희 엄마 말이야. 괜찮아? 아침이면 입덧을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해요. 건초가 왜 아직 다 안 됐어? 일꾼한테 줄 돈이 없어서요. 작년 걸 이제야 줬어요. 저런. 아주머니는 내가 덮고 있는 이불을 판판하게 펴고 단정하게 접는다. 내가 돈을 조금 보내면 엄마가 자존심 상할까? 자존심이 뭐예요? 엄마가 신경 쓰일까? 나는 잠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엄마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본다. 엄마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아빠는 신경 쓸 거예요. 아, 그래. 아주머니가 말한다. 네 아빠 말이지? 아주머니는 몸을 숙이고 가벼운 입맞춤을 한 다음 잘 자라고 인사한다. 아주머니가 나가자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방을 둘러본다. 벽지에 색색의 기차가 달리고 있다. 기찻길은 없지만 군데군데 작은 남자애가 멀찍이 떨어져 서서 손을 흔들고 있다. 행복해 보이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왠지 벽지에 그려진 남자의 모습들이 하나같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옆으로 돌아 누워서 엄마가 둘 다 원하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이번에는 딸일까 아들일까 생각한다.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았을 언니들을 생각한다. 언니들은 옥의 화장실에 박공벽에 흙덩이를 던질 거고 비가 오면 흙덩이가 물러져서 진흙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다른 무언가로 변한다. 예전과 비슷하지만 다른 무언가가 된다. 나는 최대한 오래 깨어 있다가 억지로 일어나 요강에 앉지만 몇 방울밖에 안 나온다. 나는 침대로 다시 들어가 약간 무서워하며 잠이 든다. 밤이 깊은 뒤에 아주머니가 들어온다. 나는 꼼짝도 않고 누워서 자는 척 숨소리를 낸다. 매트리스가 푹 꺼지는 느낌이 들고 침대에 아주머니의 무게가 느껴진다. 불쌍하기도 하지. 아주머니가 속삭인다. 네가 내 딸이라면 절대로 모르는 사람 집에 맡기지 않을 텐데.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 안녕하세요. 따뜻하고 편안한 목소리로 책 읽어드리는 이나읍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지난번에 읽어드렸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읽고서 짧지만 강한 울림을 준 작가 클레어 키건에 관심이 생겨서 전작소설인 맡겨진 소녀를 사서 읽었는데요. 같은 듯 다른 느낌을 주는
단단한 소설이었습니다. 단번에 읽어내려간 뒤에는 이 새로운 전율을 표현할 새로운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라고 말한 김금희 작가의 후기와 소설이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정수를 펼친다 라고 한 김보라 감독의 칭찬까지, 그리고 키건은 간결한 단어로 간결한 문장을 쓰고 이를 조합해 간결한 장면을 만들어 나간다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부러움까지 샀다고 합니다. 이 책의 시작은 사랑이 없는 가정에서 무심한 부모 아래서 지내던 한 소녀가 먼 친척의 집에 맡겨진 어느 여름날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다정히 눈을 맞추며 말해주고 넘어질까 걱정하며 손을 잡고 걸어주는 따뜻한 어른을 처음 만나본 소녀는 부끄러운 일도 비밀도 없는 이곳이 당분간 내 집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실제로 말없는 소녀라는 제목으로 영화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어른들에게 아무렇게나 대우받고 상처받은, 하지만 이미 어른으로 자라버린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 그토록 작고 힘이 없었던 네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던 건 너의 탓이 아니라고, 그건 네 잘못이 아니라고 다독여줍니다. 단어 하나 낭비하지 않는다는 키건의 소설 맡겨진 소녀, 낭독 들으러 함께 떠나보시죠. 부엌을 지나 카펫 깔린 계단을 올라가자 널따란 방이 나온다. 캔드록 자수 이불이 깔린 커다란 더블 침대 양옆에 램프가 하나씩 있다. 알겠다. 여기가 두 분이 주무시는 곳이다. 왠지 모르지만 나는 두 사람이 같이 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아주머니가 나를 욕실로 데리고 들어가 욕조 마개를 막은 다음 수돗물을 제일 세게 튼다. 욕조물이 차오르자 흰 욕실이 어딘가 변해서 눈앞을 가린다. 전부 다 보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손 들어보렴. 아주머니가 말하고는 내 원피스를 벗긴다. 아주머니가 물 온도를 확인한 다음 나는 아주머니를 믿고 발을 넣었지만 물이 너무 뜨겁다. 들어가 봐. 아주머니가 말한다. 너무 뜨거워요. 금방 익숙해져. 증기 속으로 한 발을 넣어보지만 될 듯이 뜨거운 건 똑같다. 나는 물속에 발을 넣고 가만히 있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생각하지만 곧 생각이 바뀐다. 참을 수 있다. 이렇게 뜨거운 물에 몸을 깊이 담그고 목욕하는 건 처음이다. 엄마는 우리를 목욕시킬 때 물을 최대한 적게 쓰고 가끔은 같은 물로 씻길 때도 있다. 잠시 후 나는 뒤로 누워서 증기 사이로 내 발을 문질러 씻기는 아주머니를 본다. 손톱 밑에 때는 족집게로 빼낸다. 아주머니가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샴푸를 짜서 내 머리카락에 칠하고 거품을 낸 다음 물로 헹궈낸다. 그러고 나서 나를 일으켜 세우고 천으로 온몸에 비누칠을 한다. 아주머니의 손은 엄마 손 같은데 거기엔 또 다른 것, 내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 것도 있다. 나는 정말 적당한 말을 찾을 수가 없지만 여기는 새로운 곳이라서 새로운 말이 필요하다. 이제 옷 입자. 아주머니가 말한다. 옷이 없는데요? 그렇겠네. 아주머니가 잠시 말을 멈춘다. 당장은 우리 집에 있는 낡은 옷으로 되려나? 전 상관없어요. 착하기도 하지. 아주머니가 나를 데리고 부부 침실을 지나
계단 반대편 방으로 가서 서랍장을 뒤진다. 이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아주머니는 예전에 유행했던 바지와 새 체크무늬 셔츠를 들고 있다. 소매와 바지가 너무 길지만 아주머니가 돌돌 말아 올려주고 캔버스 벨트로 허리에 딱 맞게 조여준다. 됐다. 아주머니가 말한다. 엄마가 매일 팬티를 갈아입으라고 했어요. 그거 말고 또 뭐라고 하셨니? 두 분이 원하는 만큼 저를 데리고 있어도 된다고요. 이 말에 아주머니가 웃음을 터뜨리더니 엉킨 내 머리카락을 빗으로 빗어주고는 조용해진다. 이 방은 창문이 열려 있어서 잔디밭과 텃밭이 보인다. 줄지어 자라는 채소들, 빨갛고 뾰족뾰족한 달리아, 부리에 뭔가를 물고서 천천히 두 조각을 낸 다음 한 조각, 또 한 조각을 먹는 까마귀. 나랑 우물에 가보자. 아주머니가 말한다. 지금요? 지금은 안 되니? 이 말을 하는 아주머니의 말투 때문에 왠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거 비밀이에요? 뭐?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나를 돌려세워 자신을 마주보게 했다. 나는 여태까지 아주머니의 눈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아주머니의 눈은 짙은 파란색인데 군데군데 다른 파란색이 섞여 있다. 이 집에 비밀은 없어. 알겠니? 나는 대답하고 싶지 않지만 아주머니는 대답을 바라는 것 같다. 알겠지? 애, 애가 아니야. 네라고 해야지. 뭐라고? 네라고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네, 이 집에 비밀은 없어요. 비밀이 있는 곳에는 부끄러운 일이 있는 거야. 아주머니가 말한다. 우린 부끄러운 일 같은 거 없어도 돼. 알겠어요. 나는 울지 않으려고 심호흡을 한다. 아주머니가 내 어깨에 팔을 두른다. 넌 너무 어려서 아직 모를 뿐이야. 이 말을 듣자마자 나는 아주머니가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서 언제나처럼 모르는 일을 모르는 채로 지내고 싶다고 생각한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아주머니가 식기실에서 아이언 양동이를 꺼낸 다음에 나를 데리고 밭으로 내려간다. 처음에는 낯선 옷 때문에 불편하지만 걷다 보니 금방 잊어버린다. 킨셀라 아저씨네 밭은 넓고 평평하고 전기 울타리로 길쭉하게 나뉘어져 있다. 아주머니가 전기 충격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면 울타리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한다. 바람이 불자 키가 큰 풀들이 구부러지면서 은색으로 변한다. 한쪽 구획에서는 키 큰 홀스타인 젖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서서 풀을 뜯는다. 우리가 지나가자 몇 마리가 고개를 들고 쳐다보지만 도망가는 소는 한 마리도 없다. 젖통이 크고 젖꼭지가 길다. 젖소들이 뿌리만 남기고 풀을 뜯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는 계속 걸어가고 양동이의 가장자리를 타넘는 바람이 가끔 속삭인다. 우리 둘 다 말이 없다. 가끔 사람들이 행복하면 말을 안 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 생각을 떠올리자마자 그 반대도 마찬가지임을 깨닫는다. 우리는 곧 목책 중간의 사다리를 넘어 풀숲 사이로 사람이 다닌 흔적이 많고 바싹 마른 길을 따라간다.
흰 나비들이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길쭉한 밭을 따라 길이 구불구불 이어지다 마침내 작은 철문에 도착한다. 넓은 돌계단을 내려가면 까만 물이 찰랑거리는 우물이다. 아주머니가 풀밭에 양동이를 내려놓더니 내 손을 잡고 같이 내려간다. 이것 봐, 아주머니가 말한다. 여기 물이 얼마나 많은지. 이달 1일 이후로 소나기가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누가 생각하겠니? 이 아래쪽은 시원하고 고요하다. 숨을 쉬자 내 숨결이 고요한 우물 입구에 가닿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나는 돌아오는 내 숨소리를 들으려고 잠깐 동안 좀 더 세차게 숨을 쉰다. 아주머니가 뒤에 서 있지만 내 숨소리가 연달아 돌아와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그게 자기 숨소리라도 되는 것처럼. 맛보렴, 아주머니가 말한다. 네? 컵으로 떠서 아주머니가 어딘가를 가리킨다. 벽에 머그잔이 걸려있는 것이 보인다. 먼지 앉은 에나멜 안에 그림자가 담겨 있다. 나는 손을 뻗어 못에 걸린 머그잔을 빼낸다. 내가 우물에 빠지지 않도록 아주머니가 바지벨트를 잡아준다. 생각보다 깊어. 아주머니가 말한다. 조심해. 이제 태양이 기울어서 일렁이는 물결에 우리가 어떻게 비치는지 보여준다. 순간적으로 무서워진다. 나는 아까 이 집에 도착했을 때처럼 집시 아이 같은 데가 아니라 지금처럼 깨끗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고 뒤에서 아주머니가 지키고 서 있는 내가 보일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다음 머그잔을 물에 담갔다가 입으로 가져온다. 물은 정말 시원하고 깨끗하다. 아빠가 떠난 맛. 아빠가 온 적도 없는 맛. 아빠가 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맛이다. 나는 머그잔을 다시 물에 넣었다가 햇빛과 일직선이 되도록 들어올린다. 나는 물을 6잔이나 마시면서 부끄러운 일도 비밀도 없는 이곳이 당분간 내 집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주머니가 나를 끌어당겨 풀밭에 다시 안전하게 올려놓은 다음 혼자 내려간다. 양동이가 옆으로 잠시 떴다가 가라앉아서 꿀꺽꿀꺽 반가운 소리를 내며 물을 삼키더니 수면 밖으로 나와 들어 올려진다.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오솔길을 따라 밭을 다시 지나올 때 내가 아주머니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없으면 아주머니는 분명 넘어질 것이다. 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다가 평소에는 틀림없이 양동이를 2개 가져왔다는 결론을 내린다. 나는 이런 기분을 또 언제 느꼈었는지 기억하려 애쓰지만 그랬던 때가 생각나지 않아서 슬프기도 하고 기억할 수 없어 행복하기도 하다. 그날 밤 나는 아주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하겠구나 생각하지만 아주머니는 그러는 대신 이불을 단단히 덮어주면서 평소에 기도를 한다면 침대에서 짧은 기도를 몇 마디만 하라고 말한다. 창유리 너머로 낮의 햇빛이 아직도 반짝인다. 아주머니가 빛을 가리려고 커튼 레일에 담요를 걸다가 그대로 멈춘다. 이대로 두는 게 좋겠니? 에, 내가 말한다. 네. 캄캄한 게 무서워? 나는 무섭다고 말하고 싶지만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괜찮아. 아주머니가 말한다. 상관없어. 우리 방을 지나면 화장실이 있는데 거길 써도 되고
여기 요강 있으니까 이걸 써도 돼. 전 괜찮을 거예요. 내가 말한다. 엄마는 괜찮니? 무슨 뜻이에요? 너희 엄마 말이야. 괜찮아? 아침이면 입덧을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해요. 건초가 왜 아직 다 안 됐어? 일꾼한테 줄 돈이 없어서요. 작년 걸 이제야 줬어요. 저런. 아주머니는 내가 덮고 있는 이불을 판판하게 펴고 단정하게 접는다. 내가 돈을 조금 보내면 엄마가 자존심 상할까? 자존심이 뭐예요? 엄마가 신경 쓰일까? 나는 잠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엄마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본다. 엄마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아빠는 신경 쓸 거예요. 아, 그래. 아주머니가 말한다. 네 아빠 말이지? 아주머니는 몸을 숙이고 가벼운 입맞춤을 한 다음 잘 자라고 인사한다. 아주머니가 나가자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방을 둘러본다. 벽지에 색색의 기차가 달리고 있다. 기찻길은 없지만 군데군데 작은 남자애가 멀찍이 떨어져 서서 손을 흔들고 있다. 행복해 보이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왠지 벽지에 그려진 남자의 모습들이 하나같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옆으로 돌아 누워서 엄마가 둘 다 원하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이번에는 딸일까 아들일까 생각한다.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았을 언니들을 생각한다. 언니들은 옥의 화장실에 박공벽에 흙덩이를 던질 거고 비가 오면 흙덩이가 물러져서 진흙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다른 무언가로 변한다. 예전과 비슷하지만 다른 무언가가 된다. 나는 최대한 오래 깨어 있다가 억지로 일어나 요강에 앉지만 몇 방울밖에 안 나온다. 나는 침대로 다시 들어가 약간 무서워하며 잠이 든다. 밤이 깊은 뒤에 아주머니가 들어온다. 나는 꼼짝도 않고 누워서 자는 척 숨소리를 낸다. 매트리스가 푹 꺼지는 느낌이 들고 침대에 아주머니의 무게가 느껴진다. 불쌍하기도 하지. 아주머니가 속삭인다. 네가 내 딸이라면 절대로 모르는 사람 집에 맡기지 않을 텐데.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